네, 오늘 한번 토트넘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레스터 시티와의 토트넘 경기가 있었는데, 또 저만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제 레스터가 이제 4-4-2로 이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윙에서 뛰고, 새롭게 이제 이적을 한 솔랑케가 들어오고, 존슨이 오른쪽 윙을 뛰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전술을 어느 정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 사실 토트넘이 레스터시티가 유효슈팅 하나 못할 만큼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었고요. 솔랑케의 득점 찬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크로스가 손흥민으로부터 올라온 거, 메디슨으로부터 올라온 거, 코너킥 뭐 6개 이상 나온 거,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사실 57분 제이미 바디가 골을 넣기 전까지는 이거는 무조건 토트넘이 이겨야 하는 경기가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5번, 6번, 7번 똑같이 이런 컨셉으로 똑같이 경기를 한다고 하면 토트넘이 5번 이상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기였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토트넘의 큰 틀의 전술에 있어서 문제가 있냐라고 보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세부적인 게 저는 조금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선수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선수의 선택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가 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축구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가 있잖아요. 결국에 레스터가 한 골만 먹었고 계속 4-4-2로 버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번의 기회로 여기서 얼리 크로스가 올라온 거를 제이미 바디가 득점을 하면서 레스터가 1대1을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1대1이 됐는데 이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프리시즌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제이미 바디예요. 근데 제이미 바디가 스티브 쿠퍼를 찾아가서 본인이 경기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감독도 흔쾌히 오케이를 하면서 제이미 바디가 뛰었고, 이 미들맨이 결국 경기를 뛰면서 득점을 해주다 보니까 축구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술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끔 축구는 그냥 기세가 되게 중요해요. 먼저 골을 넣거나 혹은 재수 좋게 골을 넣게 되면 갑자기 경기력 안 좋던 팀도 좋아지는 게 축구예요. 왜? 거기다 레스터 홈이지. 제이미 바디가 골 넣었지. 분위기에서 홈팬들이 막 미친듯이 열광이 시작하지. 아드레날린 올라오지. 토트넘은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두 번째 골을 쫓았는데 두 번째 골을 못 넣고 한 골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똥줄 타기 시작하지.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레스터가 경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경기가 됐던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포스테코글루 축구는 너무 한방향이다 라고 보면서까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이 포스테코글루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축구를 아무나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가 이 구사하고 있는 이런 전술적인 트렌드 혹은 선수들이 가져가는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사이드에서 빠르게 얼리 크로스 올려서 이제 파포스트에서 뛰어들어오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라든가, 혹은 미드필더나 풀백들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해주면서 가져가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로메로랑 반더벤 2명만 남겨놓고 전체가 공격을 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너무 리스크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 둘이 남아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 5명 대 거의 10명이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공격력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포스테코글루가 결국 노린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축구를 하면서 결국 패스미스가 날 수도 있고 실수가 나왔을 때 여기서 빠른 재차 압박을 통해서 뺏어내는 기회로 마무리를 하자라는 게 컨셉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게 포스텍 웨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토트넘에게 전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관점 중 하나는 뭐냐면 손흥민이에요. 여러분들, 손흥민이라면 누굽니까? 토트넘에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있었고, 해리케인과 같이 있을 때는 해리케인이 조금 더 주인공 느낌이었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근데 해리케인이 떠나고 지난 시즌 손흥민이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까지 달고 손흥민이 이제 이 팀에서 주인공을 맡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역할을 지난 시즌에 맡았고, 그거를 너무나도 잘했죠. 공격수에서도 잘했고 왼쪽 윙에서도 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프리시즌에도 팀 K리그랑 붙을 때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손흥민이 왼쪽 윙이나 공격수로 오가면서 엄청나게 경기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프리시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랑케가 들어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손흥민을 그냥 미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미끼가 돼주면서 메디슨 혹은 솔랑케가 조금 더 활약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갑자기 조금 더 조성이 됐다는 느낌이 전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슈팅을 많이 못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예를 들어 우도기가 애초에 이런 위치에 있고요. 메디슨이 이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약간의 윙어들이 그래도 살짝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공이 반대로 갔다 하면 상대가 땡겨오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상대가 땡겨오는 상황이 나왔고 여기서 존슨이 내려오면서 볼로 올라가서 패스 연결이 로메로에게 되고 이게 반더벤에게 갔을 때 예를 들어 우도기가 살짝 이런 데 있으면 손흥민에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토트넘 컨셉이라고 하면 메디슨이 뛰어나가든 아니면 우도기가 이렇게 뛰어나가면서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가져가는 게 현재 토트넘이 원하는 플레이예요. 근데 이렇게 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도기가 뛰면서 얘를 끌고 가더라도 여기 있는 윙어가 우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죠. 센터백은 커버를 하러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메디슨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이 미드필더도 메디슨을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손흥민을 막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메디슨에게 백패스를 하거나 터치를 해서 뒤로 내는 장면 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면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꿀 장면에서도 메디슨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공을 받아서 결국 뛰어들어가는 솔랑케를 보고 올렸는데 뽀로가 잘 잘라들어서 이제 득점을 했던 장면이죠.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저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손흥민이 1대1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팬분들도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끔은 좋아, 이런 플레이가 토트넘 웨이니까 뭐 하프스페이스 침투해주고 메디슨 내려오고 이런 장면 좋아요. 근데 가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을 때 손흥민에게 빠르게 공이 전환이 되면 가끔은 손흥민이 그냥 얘랑 1대1을 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빠지는 솔랑케에게 주고 다시 들어가서 받아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게 하든 아니면 손흥민이 여기서 그냥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꺾은 다음에 슈팅을 때리게 하든 혹은 손흥민이 그냥 여기서 치고 들어가다가 원래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인 오른쪽 컷다리를 한 다음에 왼쪽으로 길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끔 가끔은 손흥민을 그냥 1대1 하게 둬야 돼요. 근데 토트넘의 문제는 뭐냐, 너무나도 손흥민이 1대1 할 수 없는 환경을 계속 주구장창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메디슨이 여기서 공을 받았을 때 뽀로도 이렇게 뛰어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르가 요런데 이제 내려오거나 사르가 올라가는 상황까지 온다고 하면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벤탄쿠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벌려있는 존슨에게 연결이 되면 여기서 이제 존슨이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서 뛰어들어오는 손흥민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얘가 너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흥민이라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전반 45분에는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슈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좋으나 어쨌든 이 선수는 공격수고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선수인데 본인이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새로 영입된 솔랑케에게 모든 집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약간 들고 그러면서 메디슨이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씩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팀에서 솔랑케가 본머스에서 굉장히 잘했기도 했지만 그리고 어제 경기력 기준에도 솔랑케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건 맞으나 결국 득점을 못했죠. 근데 손흥민이 후반전에는 왼쪽 윙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 솔랑케를 빼주고 손흥민을 공격수로 보낸다든가 혹은 클루세스키랑 투톱을 만들게 하면서 히샬리숑을 왼쪽으로 빼서 손흥민이 마지막 남은 9분이라도 더 활약을 할 수 있게 골대에 관련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손흥민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때 제 기준에서는 제일 경기력이 좋았던 두 선수가 전 돈리였다라고 생각하고 클루세스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리를 임대를 보냈어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서 세스비를 선택하기보다는 프리시즌에도 뭐 골을 넣긴 했지만 경기장에서 크게 영향력이 없는 존슨을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정말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 진짜 토트넘의 큰 문제는 이제 선수들의 불만입니다. 이게 경기 결과가 잘 나올 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네임 발류가 높은 선수, 축구를 잘했던 선수, 혹은 이 선수가 막 전에 그런 게 높으니까 이 선수를 막 안 쓰고 어린 선수들을 쓰거나 교체 아웃을 시켜도 경기 결과가 잘 나오고 이기고 있으면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선수들도 팀이 승리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시즌 첫 경기부터 손흥민 빼버리고 히샬리숑은 뭐 제대로 된 프리시즌을 못 치렀으니까 뭐 교체로 들어온 거 괜찮을 수 있으나 히샬리숑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 뭐 본인의 문제긴 하죠. 부상 이슈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슈도 많았지만 결국 히샬리숑이 지난 시즌 자기 몫은 했어요. 그리고 티모 베르노도 이적을 와서 괜찮게 했고요. 그 다음에 셉셉이도 작년 시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프리시즌을 잘 치렀는데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좀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유형이죠. 왜? 본인은 토트넘의 경기를 뛰러 왔는데 경기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로메로랑 예를 들어 반더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못 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시즌 막바지에 드라구신도 들어와서 결국 경기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전술적인 문제 이런 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점점 빅클럽에 가고 더 유명한 팀에 가고 유명한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 팀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선수단 관리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체라든가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는 이름들을 정말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프리시즌만 봐도 시즌 초반에는 지난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가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딱 서서 경기를 지켜보는 느낌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이번 프리시즌부터는 포스테코글루가 좀 화를 많이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포스테코글루가 은근히 화를 많이 내는 모습도 저는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안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영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추구하는 축구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축구고 이기기 위해서 하는 축구인데 이 축구를 결국 성공을 시키려면 제 기준에는 이 윙어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야만 하는데 지금 손흥민의 윙어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엄청난 파급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파급효과가 날 수 없는 형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슨은 사실 윙어로서 파급력을 보여주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선수이고요. 그래서 이 선택들을 진짜 포스테코글루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토트넘 축구를 똑같이 따라해보고 있고 계속 연구해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미드필더들이 이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지금 보시면 메디슨이랑 사르가 요 자리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나오는 게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게 되면서 결국 손흥민에게 들어가야 되는 볼을 한번 막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막았을 때 결과론적으로 우도기가 튀어나오면서 공을 받아서 손흥민에게 연결을 해줘서 또 띄워주면서 손흥민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메디슨이 여기서 공을 잡았을 때는 우도기는 그냥 나가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손흥민에게 골이 가도 두 명에게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센터백까지 끌려온 상황에서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에 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토트넘의 경기 결과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르튼가 그 친구 영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구를 하려면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양쪽 윙어가 반대발잡이가 아닌 이상은 이 축구가 완성되기가 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레스터가 엄청나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있는 건 맞지만 다른 막 엄청나게 전술적으로 막 터치를 하고 막 엄청나게 이거 틀을 막 바꿔버리고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는 그냥 포스테코글루가 세부한 부분들
그리고 선수 교체라든가 선발에 대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되는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순위표 요거가 궁금해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1등은 맨시티가 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이 작년 시즌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맨시티가 여기 데려온 사빈뉴라든가 도쿠가 활약하는 거라든가 홀란드가 그냥 씹어먹는 거 보면 그리고 코바시치가 이 미드필드 롤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거 보면 우승은 맨시티일 것 같고 2등을 아스날이 또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등을 저는 리버풀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등을 왠지 아스톤 빌라가 할 가능성이 꽤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5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6위가 첼시, 그 다음에 7위가 토트넘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챔스권 안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후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